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 이선희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항상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 안에 비판자 목소리, 조건적인 사랑만 배워왔기 때문이거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완벽해져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만 비교하세요. 혜진님,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팀장님, 요즘 제일 힘든 게 제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많은 20, 30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나답게 살아라, 또 나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말 되게 흔하지만 사실은 실천은 어렵죠. 오늘은 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남이랑 비교하게 돼요.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SNS만 봐도 저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교 불안이라는 건데요. 우리의 뇌는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타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저울질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좀 있어요. 문제는 비교하면 항상 내가 좀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더 열등감이 커져요. 사실 친구들도 힘들 거라는 거 아는데 제 눈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즘 SNS에 되게 조금 매몰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SNS 함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들 잘된 모습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음. 비교하면 당연히 좀 내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비교를 멈추면은 또 기준을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남이 아니라 어제 나와 비교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 이것만 확인해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걸 보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핑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좀 올라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실수에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스스로를 혼내요. 이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우리가 심리학에서 내적 비판자라고 이제 좀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어쩔 수 없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또는 사회에서 들었던 어떤 비난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되어서 오히려 이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자기한테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이거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불쾌하시거든요. 빨리 내리고 싶으시죠? 내려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혼내도 저는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요.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되게 엄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은 다른 사람한테 되게 허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용하는 힘들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왜 인제 TCI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그런 이제 수치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럴 때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힘, 이런 걸 보고 내적 지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요런 것들 조금 키우셔야 돼요. 이제 실수했을 때 좀 "괜찮다. 응?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아 이번에는 배웠네." 안 좋은 어떤 경험들은 우리가 실패로 여기지 말고 그냥 '아 내가 그냥 배웠네.'라고 인제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투가 달라지면 자기 사랑이 좀 자라기도 한답니다. 저는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성과가 없으면 제 존재도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조건적인 자기 가치, 사랑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할 수가 있는데, 성공해야지 뭐 사랑받고 착해야지 인정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우는 분들은 항상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 한번 해 보시는 거 그런 걸 또 받아 보시도록 노력해 보는 거 이거 참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지쳐요. 인정받아도 잠깐뿐이고 금방 또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진짜 자기 사랑은 조건 없는 자기 수용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받아보는 그리고 상담에 사실은 제일 어떤 기법보다도 조건 없이 수용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냥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걸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출발점입니다. 듣고 보니까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사실은 시작입니다. 아, 내가 너무 나한테 좀 이렇게 완벽함을 추구했다. 그리고 나한테 너무 비판적이다. 라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그 순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 자기의 감정을 한번 써 봐라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감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나 공감 이런 것들을 좀 해 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버텼구나. 응? 너무 애썼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내 대화로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돼요. 너무 긍정적으로 하시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버티고 살았구나. 아 정말 애썼다. 응? 정말 애썼네.' 음. 예 요런 것들을 조금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거라도 매일 한다면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부족한 모습까지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요. 저도 이제부터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씩 연습해 볼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왜 나는 나를 사랑하기 힘들까?'라는 질문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거든요. 그 심리학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나를 사랑하기가 힘들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함을 만들어서 자기애를 좀 갉아먹습니다. 그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내적 비판자.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비난 혹은 실패 경험들이 내면화되면서 스스로를 계속 평가절하하게 만들어요. '아 난 안 돼.' 자기 대화가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조건적 자기 가치는 '성공해야 좋은 사람이 된다. 남에게 인정받는다.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운 경우에는 사실 실패하거나 부족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지시는 거죠. 상처받은 자존감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 가족 내에서 또 인정을 못 받은 것, 부족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자기 감정 회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불편한 감정, 슬픔,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한 작은 시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